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리 검사를 해석해드리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검사는 정서 검사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서 검사라는 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그 해석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서 검사 결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emo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motion, 정서, 과연 무엇인가? 정서라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뭐 정서가 불안하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정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서는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 느낌, 인지적 과정,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서는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정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뭐 무서운 영화를 보면 공포를 느끼는 거, 그렇죠? 친구가 싸우고 나면은 뭐 가슴 아픈 걸 느끼는 거,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함께 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 그렇죠? 뭐 친구들과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정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끼는 점, 행동하는 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정서의 특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정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어떤 얘기냐면 정서는 보편성은 뭐냐면 누구나 다 정서를 느낀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도 느끼고 선생님도 느끼고 부모님도 다 느껴요. 뭐 어떤 걸 느끼겠어요? 뭐 두려움, 분노, 뭐 즐거움, 뭐 공포, 무기 이런 것들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정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구나 느낀다 해서 정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 정서의 특수성이라고 있어요. 예, 이 특수성은 뭐냐면 누구나 그런 정서를 느끼긴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고 좀 다른 면 그렇죠? 똑같이 느끼는 게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정서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두려움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뭐 무기력을 느끼거나 뭐 불안을 느끼거나 할 때 누구나 다 느끼긴 하지만 그 상황과 어떤 뭐 환경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게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서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서는 누구나 다 느끼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이런 호기심이 뭐 들 수도 있는데 정서는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할까요? 정서는 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또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정서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적응시키는 이 우리 몸을 우리 사람의 인간의 심리를 세상에 적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몸을 피한다. 그렇죠? 이것은 다 예를 들면 뭐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위에서 돌이 떨어져 이거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 좀 무슨 좀 부실한 어떤 무슨 사고가 있나? 이런 것들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뭐가 무너져서 이제 사건이 생겼다든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서가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뭐 섭섭해서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삐지고 하는 것도 다 그게 관계를 잘 하기 위한 어떤
정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관계가 끊어져서 헤어져 버리는 것보다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해서 우리가 상호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뭐 정서의 이제 어떤 기능의 일반적인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서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6가지 주요 정서 척도가 있고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 검사에서 6가지 정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자, 검사 결과를 한번 가보면 왼쪽에 까만 그래프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 6개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6가지의 정서의 척도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서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치를 하나로 맞춰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래프는 위아래로 차이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래서 어느 정도나 높고 낮은지 오른쪽에 기준이 나와 있고 1, 2, 3순위 제일 높은 거 3개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는 요즘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정서 척도의 내용을 하나씩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회적 불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불안, 긴장, 안절부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인데 사회적이라고 붙은 거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불안이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걸 느끼고 있는지 보시는 거고 이 원인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평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잘 받고 싶은데 좀 잘 못 받을까 봐, 좀 그르칠까 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적 불안의 그런 원인이다. 그리고 내가 성취 동기가 되게 높거나 내 기준이 너무 높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높은데 그게 또 충족이 안 될 때도 사회적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그것도 일종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 사회적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순기능은 뭐냐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불안이 있으면 대인관계를 나중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극복해 봐야지. 이러면 순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우울하게 되거나 사회에서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심리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든 뭐 완전히 뭐 나쁘거나 좋거나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장점을 좀 위주로 해서 잘 발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고독, 과로하고 외로움이에요. 고독 많이 뭐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고독하다. 사회적 관계가 미흡해서 생기는 결핍이다. 난 외롭다. 내 주위엔 아무도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자주는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구나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청소년기에도 많을 수 있고 또 노년기에도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기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은 뭐냐?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내향성이 강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낮거나 수줍음이 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독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인 경우에도 원인이니까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자 이제 순기능이 있어요. 고독은 어느 정도 적절한 고독을 느끼면 자기를 성숙하고 돌아보는 데 도움이 또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반성적 창의적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죠.
만성적으로 되게 외로우면 자존감이 또 하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면. 그렇죠? 적절한 고독, 적절한 외로움은 긍정적인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분노. 분노. 이제 그 좀 센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불쾌한 정서를 우리가 분노다, 자아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좌절, 자존감 상실할 때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좀 적절한 대접을 못 받은 것 같다. 내가 권리가 좀 침해당했다. 공정하지 못한 그런 처사를 당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죠? 원인 중에 이제 선천적으로 분노를 많이 느끼는 기질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성별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분노를 좀 자주 표현하고 여자들은 좀 내적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분노의 어떤 장점은 무엇이, 순기능은 무엇이냐? 예. 적절한 수준의 분노를 내면 관계를 건설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분노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지배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적응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고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죠. 공격성이 또 유발될 수 있고 장애, 성격 장애가 될 수 있고 억제할 경우에는 또 약간 우울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불안, 고독, 분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공격성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성인 거예요. 그렇죠? 원인은 무엇이냐? 자기 통제가 좀 낮을 경우에 공격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통제를 잘해서 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외부의 사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격성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격적으로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 사람 얼마나 그렇게 화가 났으면 저럴까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재밌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격성이 이렇게 너무 세면 그것이 곧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기력. 이거 무기력. 그렇죠? 힘이 없는 거죠. 심리적 상실 상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힘이 없어, 뭐 의욕이 없어, 동기가 뭐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인은 뭐냐? 여러 번 실패했을 때, 그런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좌절이 있을 때.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뭐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안 좋아도 좀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 보시면 되고 무기력은 주로 이제 안 좋은 그런 면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정서적 문제가 되거나 조금 무기력하니까 뭘 하기 싫어지거나 뭐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고 신체적으로 조금 이게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이 좀 저하가 올 수 있다, 좀 피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력의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예,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심리 상태, 되게 침울하고 뭔가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는 열등감을 또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자기 파악, 현실 파악,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열등감의 순기능이고,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좀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좌절. 그렇죠. 어떻게 열등감이 좀 강하다 보면은 뭐 공격성이나 후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약물 사용이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프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면이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도록 해야 돼요. 좋은 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6가지 이 정서의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낮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순위 제일 높은 건 사회적 불안, 외로운 분노인데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좀 분노 그런 것들이 좀 내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상태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타당도 척도를 알아볼 텐데 여기 그래프 중에 왜 보시면 맨 왼쪽에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렇게 그런 정도, 그런 태도를 좀 측정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런 그 심리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더 이 평소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왜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신을 사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정직하지 않게 답하는 경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이렇게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이 보세요. 어, 너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높을수록 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너무 좋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좀 나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요 보시는 이 수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신체적, 심리적 그런 반응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가지의 이 정서 무엇이 높고 낮은지를 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좀 얼마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수치까지 같이 한번 측정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서의 정의와 특성과 척도 6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고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좀 상의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